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뇌천대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호의 상양우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육어의 저양, 척복, 불능태, 불능수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양우역, 무해. 상양우역 무해. 양을 쉽게 잃음이라 후회가 없다. 상활. 상양우역 위부당야. 양을 쉽게 잃었다는 것은 육오의 지위가 마땅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혀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육오는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위와 응의 지위에 있죠. 즉 육오는 중을 얻었고 부당이다, 구위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의 역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역의 의미에 대해서 쉽다라는 견해, 경계라는 견해, 시장에서 교역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위에서는 본문에서는 쉽게 잃음이라 이야기했는데 또 다르게 설명한 것은 역을 장소, 마당, 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을 잃는다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처한 지위가 적절하지 않으면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한 건 똑같죠. 경계지역에서 양을 잃는다 하면 자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여기 나오는 양을 잃어버린다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제 양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이제 두 개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후회가 없다. 이 무회가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양의 상징성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설명하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육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양촉번, 불능태, 불능수, 무유리, 간즉길. 숫양이 울타리에 걸렸다 하여 불능수, 불능태, 물러나기도 능히 나아가지도 못하여 무유리 이룰 바가 없으니 어려움을 잘 견디면 길할 것이라. 상활. 불능태, 불능수, 불상야, 간즉길, 구부장야. 능히 물러서지도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요 어려움을 견디면 길하다는 것은 허물이 길지 않으리라 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불능태, 불능수를 숫양이 울타리를 받아서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 결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룰 것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간즉길 숫양이 어려움에 처하여 곧 벗어날 수 있으므로 허물이 오래 가지 않으니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괴의 위치를 전반적으로 살피면은 이렇게 이제 상륙은 괴의 끝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괴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자리나 이제 응이 없죠. 구상과 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천대장 계획 끝이고 상륙은 바른 자리이고 음효다. 구삼과 정응한다. 대장계의 끝이고 종국이다. 그 다음에 효의 재질이 음으로서 유약하기 때문에 진태, 나아감과 태각함이 다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저양 촉번, 숫양이 머리로 울타리를 받아서 이제 울타리에 머리가 꽂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불능태, 불능수,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룰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즉길은 결국에는 그러함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고생해서 어렵게 헤쳐 처리하면은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대장기의 국면을 고려하여서 전진하여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험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간다 보면은 재앙과 화가 결국엔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륙계는 대장계의 끝이고 움직이는 종국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울타리를 치받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 뿔을 부딪힌 상태에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죠. 뿔을 빼지도 못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이 유약한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오래 갈 수 있죠. 그럼에도 꾸준하게 그 대장계의 성질을 삼아서 대장계의 성질을 따라서 이제 처신을 잘 하면은 이제 이 간접길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이제 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는 제한 촉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불능태 불능수는 이미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간접길 어려운 상황에서도 험난한 결국에는 길하게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결국엔 길하게 되는 건 맞는데 이 길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행동 준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구부장약 이 상황이 결국에 오래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도 실천적으로 언제 종료되지 라는 점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보면은 여기 이제 불능태 불능수 시점에서 진퇴양난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 이제 이 어려운 난의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6호 상양 우역 무회 상활 상양 우역 위부당량 시장에서 교역할 때 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상활 시장에서 교역하며 양을 잃게 된다는 것은 자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 교역하면서 그 양을 잃어버린다는 물상을 보면은 여기에 내천재자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6, 5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택천캐가 되죠. 택천캐를 이렇게 서로 크로스 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크로스 교육을 하게 되면은 천택리가 되죠. 그래 천택리께 시절에 학계가 양이죠. 양이 이제 내 것인데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양이 저 위로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천택리 상황에서는 양은 나의 소유인데 교육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져가 버리는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양우역 교육을 하면서 양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회 후회가 없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천대장 전체가 대태죠. 양의 물상이 있는 거죠. 근데 효변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계가 태로서 양의 물상이 그대로 있는 거죠. 효변하더라도 태로서 양의 물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무회의 물상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부당야는 내천대장 본계에서 본상의 5번째가 음으로서 제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자리가 바른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글을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교육할 때 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상활 시장에서 교육함에 양을 잃게 된다는 것은 위부당야 자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륙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저양 촉번 불능태 태입니다. 태 불능수 무유리 간직길 상할 불능태 불능수 불상야 간직길 구부장야 하구장야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니 물러나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니 이룰 것이 없을 것이다. 어렵고 험난한 일에 길할 것이다. 상활 불능태 불능수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간직길이라고 한 것은 허물이 오래 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양 촉번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천대장 본계를 보면은 상계가 진인데 따르게 보면은 뒤집어진 간이죠. 그래서 순양이죠. 순양.
그래서 순양이 이렇게 이제 그 들이받는 그런 물상이 나죠. 아래로 들이받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상륙이 효변하면은 리의 담장이 막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한번 보면은 아래에도 강이 세 개가 이렇게 막고 있고 강이 세 개가 막고 있죠. 위에도 리 담장으로 막혀져 있으니 위아래로 이제 불능수, 불능태 이런 물상이 나오는 거죠. 자, 설명을 보면은 뇌천대장께에서 태는 양이 있는데 그 상께 양, 지는 뒤집어진 간이니 순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이 뒤집어진 상황은 결국 들이박는 상이니 저양 촉번의 물상이 나오고 상육이 효변하면은 상께가 화가 되니까 화천대유죠. 그러니까 상께가 리의 담장이 형성이 되니 울타리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래는 세 개의 양이 막고 있고 뒤로는 리의 담장이 있으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불능수 불능태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결국 리로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무유리는 그 처음에는 이제 뇌천대장은 전체적으로 대퇴의 물상이 있는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조화로움도 얻게 되니까 유리할 바가 없다 이렇게입니다. 간접기를 험난하고 어려운 일에 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뇌천대장 본계가 이렇게 있으면 상륙이 효변하면은 화천대유가 되죠. 화천대유는 기본적으로 택천케에서 왔는데 택천케 시절에 이렇게 5가 6으로 가고 반면에 6은 또 5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1음이 이미 내려오는 상황이죠. 즉 택천케가 이렇게 음이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이죠. 위태로운 상황에서 음이 한 칸 내려와서 5위로 내려가니까 그 강은 상승하고 음은 내려오니까 음이 이제 내려오니까 환란이 평정된다. 그래서 결국 어렵고 험난한 일에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쾌계 시절에 일름이 제일 위에 있어서 강을 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추위를 하면은 강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니 결국 환란이 평정되어서 이를 간접길 어렵고 험난한 일에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부장 하구장야는 그 쾌계 시절에 그 6은 5로 가고 5는 6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 이제 자기 유가 이제 아래로 6에서 5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음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허물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 택계 시절에 허물이 내려오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천대장계의 그 6오와 상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6오는 역이 의미가 쉽다, 경계, 시장 세 가지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 위치가 부당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는데 이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상륙에서는 이렇게 불능태, 불능수 상황에서 결국에는 험난함을 결국엔 길하게 되는데 그 험난함이 종결되는 시점과 저양 촉번이 되어서 이렇게 진퇴양난의 시점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5번째 화지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